이번 시간에는 직교 좌표계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좌표계 중에서 가장 간단한 직교 좌표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교 좌표계 또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 건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어떤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축, X축, Y축 두 개의 좌표축을 설정하고 이 좌표축을 기준으로 해서 임의의 점 P가 있으면 이 점의 위치를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P의 위치는 이 점을 X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 그 수선의 발의 위치 A와 Y축에 대해서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 해당되는 숫자 B, 그 두 숫자의 조합으로 A, B로 표현을 하죠. 네, 이렇게 원점과 좌표축이 있으면 좌표축을 정해놓으면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이 두 개의 숫자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평면 전체가 저 좌표축을 기준으로 4개의 조각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 각각의 조각들을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그리고 4사분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분면이냐 하는 걸 가지고 그 위치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사실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션은 이름이 붙은 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처음에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우리가 기하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데카르트에 의해서 이런 좌표계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우리가 기하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데카르트 이런 아이디어가 큰 저항도, 이런 아이디어를 도입하는데 꽤 많은 저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 네가 뭔데 원점을 마음대로 정해. 좌표축은 왜 이쪽 방향이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원점이랑 좌표축이라는 개념 없이 평행선 또는 삼각형의 닮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직교 좌표계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개념을 대수적인 또는 해석학적인 그런 연산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거리의 개념입니다. 네,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 가령 점 P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위치는 X, Y라는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Q라는 점, 네, 이 점도 X, Y. 근데 그 좌표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P점의 좌표를 X1, Q점의 X1, Y1, Q점의 좌표는 X2, Y2 이렇게 구분해 보도록 해요. 네, 그럴 때 PQ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잴 수 있느냐? 어떻게 재는 거죠? 이 선분의 길이는 PQ, Q를 지나서 각각의 좌표축에 나란한 Q를 지나고 Y축에 나란한 선분, 그 다음에 P를 지나서 X축에 나란한 이 두 개의 선분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이 직각삼각형의 좌표, 직각삼각형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점 R의 좌표는 X축의 좌표는 Q와 같을 거고 Y축의 좌표는 P와 같아서 X2, Y1이라는 좌표를 갖게 되겠죠. 그럴 때 이 PQ 사이의 거리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 빗변의 길이는 밑변의 제곱 그리고 높이의 제곱의 합, 그 합의 제곱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x1, x2의 차이, 높이는 y1, y2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각각을 제곱을 해서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빼기 y2의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거에 제곱근을 취하면 빗변 PQ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 항상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좌표계 위에서 원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있습니다. 원은 중심점이 있고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 중심을 O라고 하고 A, B 그 위치를 A, B라고 표현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 반지름을 R이라는 숫자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원을 구성하는 원 위에 있는 점들 점 P 그 좌표를 X, Y라고 표현을 하면 원을 구성하는 점 P들은 모두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느냐? 네, 그게 반지름이 중심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와 동일해야 됩니다. 네, 중심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는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X 빼기 A의 제곱 그리고 Y 빼기 B의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한 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 반지름 R의 제곱꼴로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된 식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을 보면 우리가 중심의 x좌표 A와 중심의 Y좌표 B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의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의 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by 더하기 b의 제곱이 r의 제곱꼴이니까 x 입장에서 보면 제곱항이 하나가 있죠. 또는 이 식을 xy를 변수로 생각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먼저 제곱항이 x의 제곱항이 있고 그리고 y의 제곱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이 있으니까 새로운 개수를 a로 표현을 해서 대문자 a 곱하기 x, 즉 x에 대한 1차항이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y에 대한 1차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고 r제곱도 있지만 다 넘겨와서 하나의 개수 c로 표현을 하면 이런 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된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표준형이 주어져 있으면 또는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고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반형으로 주어진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야지 중심과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서로 다른 경우에서 그 일반형으로부터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형으로 주어진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플러스 6이 0 이런 꼴로 주어진 원의 일반형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x란 변수, y란 변수 각각 변수에 대해서 완전 제곱으로 완전 제곱항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x는 1차항 2x랑 합쳐서 x-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꼴이 됩니다. 또 y는 6y가 있으니까 y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 1을 더 더해줬습니다. 여기는 숫자 9를 더 더해줬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숫자 마이너스 6을 반대편으로 가지고 오면 이게 4가 돼서 2의 제곱, 즉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 원은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반지름은
반지름은 2인 그런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로서 원의 일반형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배 x 더하기 4배 y 더하기 5가 0 이렇게 주어진 일반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얘를 원전제곱꼴로 고치면 x에 대한 원전제곱은 x 더하기 1의 제곱, y에 대해서는 y 더하기 2의 제곱이라는 원전제곱꼴이 있고, 여기 우리가 추가한 상수항이 1, 여기서 우리가 추가한 상수항이 4. 그런데 원래 있었던 상수항이 넘어오면 상수항이 0이 됩니다. 즉 우변이 0이면 표준형 입장에서는 반지름이 0인 그런 원이 됐죠. 원에서 반지름이 0이면 그건 중심점 한 점만 딱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원이지만 형식은, 대수적인 형식은 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심점 마이너스 1과 2라는 점으로 표현된 점원이 되죠. 또 다른 예로 일반형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0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x에 대한 원전제곱꼴은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y에 대한 원전제곱식은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원전제곱. 그럼 여기서 우리가 4분의 1을 더해줬고 여기서도 4분의 1을 더해줬습니다. 원래 있었던 상수는 1이었었는데 얘가 반대로 넘어오면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즉 반지름 R의 제곱이 음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지름이 음수가 될 수는 없죠. 실제 제곱항을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x와 y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형으로 표현된 원은 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공집합입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허원이라고도 부르죠. 오늘은 직교 좌표계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